일부 함께할 분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그 어디에서도 만나보지 못한 투자법 그리고 돈 버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부 산업개발 지세환 팀장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팀장님과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궁금증이 조금 많은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개별 상담 신청해 주세요. 전화 02-2077-6358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소통도 가능합니다. 013-3366-8290번으로 자세하게 궁금한 내용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평소에 혹시 부동산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역시 전화 문자 주셔서 저희 쪽으로 개별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팀장님과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팀장님, 오늘은 부동산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실패 없는 투자하려면 알아야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은 이제 부동산 경매하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내용은 이제 이런 경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과 그리고 절차들 이런 내용들을 조금만 숙지를 하신다면은 조금 더 경매 투자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내용으로 보시면요, 먼저 제대로 알면 쉬운 부동산 경매 알아보기. 먼저 화면을 먼저 보시면서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란, 자, 경매는요, 이렇게 표를 보시다시피 이제 경매와 공매, 이렇게 경매와 공매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네. 경매와 공매라고 나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때 이 경매와 이 공매를 나누는 기준이 가장 무엇이냐면 가장 시작하는 주체가 무엇이냐, 시작한 주체가 무엇이냐로 이제 책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 경매와 이 공매. 가장 중요한 게 시작한 주체가 국가이냐 개인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법원 경매. 경매 같은 경우는 실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두들 알고 계시다시피 개인, 채권자인 개인이 법원에 신청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경매를 이제 경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매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이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그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진행하는 그런 것을 바로 공매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그렇다면 이 경매 밑으로 내려오는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두 가지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는 바로 판결의 유무입니다. 판결의 유무. 네, 먼저 임의 경매를 보시면요, 임의 경매 같은 경우는 판결을 없이 진행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 부동산, 내가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봤을 때 이 채권자가 이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그거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면은 바로 그때는 담보권 설정이 있기 때문에 판결 없이 임의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제 경매의 경우는요, 바로 담보권을 설정을 없었기 때문에 개인 간에 서로 신뢰로서 이렇게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따로 이제 판결로서 내가 이제 이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판결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 그런 경매를 바로 강제 경매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절차를 한 번씩 보시겠는데요. 먼저 채권자가 경매 신청서를 제출해가지고 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심사한 후에 이렇게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을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 경매 개시 결정 사실 기입 이 용어를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 이유가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유치권에 대해서 이 점유에 대해서 시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에 유치권에 대한 점유가 이루어진다라면은 가장 유치권이 성립이 될 수가 있지만 만약 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점유가 이루어졌다. 그런 경우에는요,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됩니다. 유치권이 깨지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법적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점을 꼭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다음으로는요, 이제 법원에서 경매가 개시되게 되면은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배당이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채권자인데 채권 내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낙찰 금액이 낮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받아야 될 돈이 1억인데 낙찰 대금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수많은 그 채권자들이 모두 다 받을 수가 없겠죠. 자, 이럴 경우 이런 채권자들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돈을 배당한 것,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을 바로 배당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차를 하나씩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해당 당일날 진행된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다음으로 만약에 입찰인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유찰이 되겠죠. 유찰이 된 경우는요, 바로 다음 회차에서는 20%에서 30% 정도 떨어진 가격으로 낙찰이 정매가 진행이 된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매각대금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매각대금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 그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처리를 완료하게 되면요. 이때 나온 용어가 바로 상계라는 용어를 하나 체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계가 뭐냐면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퉁친다. 이렇게 퉁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바로 낙찰자가 채권자인 경우입니다.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채권자인데 내가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낙찰 대금을 내버리면은 법원은 그 돈을 받고 다시 저한테 주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받아야 할 채권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매각대금으로 낸다. 이것을 바로 상계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매각대금을 납부를 할 시에 만약 기한 내에 이렇게 미납을 할 경우, 대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는요. 이때 두 가지 경우.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팀장님과 지역을 선정해서 투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먼저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고속터미널역 도보 10분 이내에서 3룸 고급 빌라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2017년 기준 감정가는 17억 7천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 시세는 18억에서 20억 정도고요. 지금부터 매매 금액 15억에서 16억에 투자할 수 있는 고급 빌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월세, 반전세 지금 예상금액 화면으로 나가고 있고요. 실투자금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시에는 1억에서 3억, 월세 시엔 실투자금 5억에서 7억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이고요. 쉽게 설해마을 주택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3룸 고급 빌라를 소개해 주신다라고 하는데요. 팀장님 가장 먼저 부촌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강한 지역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네. 바로 서초구 반포동 설해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고급 빌라 매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지하철 역세권의 입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바로 고속터미널역 지하철 7호선과 9호선, 3호선까지 모두 세 가지 노선이 지나갈 수가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역세권 도보로 약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라는 입지적인 장점까지도 누릴 수가 있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본 매물 주변으로요. 서울 프랑스학교나 서초 법조타운, 그 외에도 테란로 등 굉장히 수많은 일자리와 주택 매매나 임대에 대한 수요를 넘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지금 또 수요가 많지만 향후에도 미래도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지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다음으로 본 매물에 대한 이제 투자 포인트, 체크 포인트를 세 가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방금 이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프랑스 외국인 학교가 바로 본 매물 주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설해마을 같은 경우는요, 대한민국에 주거를 하고 있는 이 프랑스인들의 절반 이상이 다 설해마을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프랑스인들, 외국인들에 대한 렌트 임대 수요가 많습니다. 그만큼 매매 가격이 밑으로 이제 임대 수요가 안정적으로 받쳐지고 있기 때문에 매매 가격도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다. 그런 미래 가치를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요. 테란로 이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쪽 테란로에 자리 잡고 있는 일자리만 약 100만 명 이상의 직장인들이 유동하고 있고 또 이쪽으로 주택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는요. 주택 공급이 굉장히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수요가 많은 대신에 공급은 비탄력적인 경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 미래가치 예상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과거 이제 유치권이 엮여 있었던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낙찰가로 이루어지겠죠. 따라서 본 매물 같은 경우 과거 정말 100억 원 가까이 굉장히 높은 금액의 유치권이 엮여 있었지만 신고되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대법원에서 이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존재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등기부등본상 깨끗하게 깔끔하게 매물을 투자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시세, 바로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본 매물, 예전에 경매에서 나왔었던 매물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매물의 감정가 같은 경우는요, 2017년 10월 25일 기준으로 17억 7천만 원에 평당가로 보신다면 2,950만 원, 약 3천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책정이 됐었고요. 먼저 세 번째 지역 시세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현재 본 매물과 비슷한 유형의, 비슷한 평수 대비 비슷한 유형의 고급 빌라가 약 18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으며 평당가로 보신다면 약 3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로 평당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매물의 매매 가격 바로 15억입니다. 15억이기 때문에 매입과 투자하는 즉시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 시세 차익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매물이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만약 전세 끼고 투자를 하신다면요, 본 매물 주변으로 평당가 약 2천만 원, 보증금으로 12억에서 14억 원 정도의 전세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면요, 바로 1억에서 3억 원, 1억에서 3억 원 정도의 아주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1억에서 3억 원 정도 소액은 아니겠지만 이 매물을 통해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을 보시는 그 물건을 보신다면요, 비교적 소액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세환 팀장과 함께 서초구 방포동에서 고급 빌라 다양하게 찾아봤습니다. 기본 정보 화면으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죠. 공부를 한 곳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경기도 화성시 송교리입니다. 화성 화남 일반 산업단지에서 공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감정가는 2016년 기준으로 10억 6천만 원에 형성이 돼 있고요. 현재 이 지역 시세는 10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매매 금액 8억에서 8억 2천만 원에 투자할 수 있는 공장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시에는 우리가 대출을 7억 3천만 원 정도 예상하면 실투자금은 2천에서 5천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보자마자 궁금증을 자아내는 정보가 등장을 했는데요. 일단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송교리고요. 여기서 공장을 발굴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라고 합니다. 팀장님, 너무 궁금한데요. 네,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준비한 매물 같은 경우는 바로 공장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 매물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셨을 때 공장은요, 일단 한번 임대차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호흡이 깁니다. 따라서 임대 안정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화성, 화남 일반 산업단지 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적으로 다른 이제 화성 단지들과 같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입지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본 매물 주변으로 전국 해양 산업단지나 장외 산업단지, 이런 화성시청 등등 굉장히 주변에 인프라가 확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우수한 입지적인 장점 누릴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그리고 공장으로서 꼭 가져야 할 그런 장점, 바로 이런 이제 수도권 접근성까지도 평택 시흥 고속도로나 서해안 고속도로 등과 같은 이런 고속도로를 통한 수도권 접근성까지도 확보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 매물의 투자 포인트 먼저 첫 번째는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매물과 동일하게 이 본 매물 역시 특수경매 출신의 물건이기 때문에요. 이 매물도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낙찰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유치권이 형성이 되어 신고가 되어 있었지만 점유가 깨뜨렸기 때문에 점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이 깨진 그런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 감정가가 약 10억 가까운 감정가가 책정이 되었지만 낙찰가 같은 경우 최저가가 3억 원대로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은 해당 법인이 이렇게 낮은 금액으로 다시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본 매물 주변으로, 본 매물 같은 경우 과거 1금융권에서 대출 사례가 승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매물 투자하실 때 대출이 얼마 나오나 이렇게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이 과거 대출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요. 바로 이제 본 매물 같은 경우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금매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자, 따라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타 공장들과 비교를 하셨을 때 동일한 월세를 받는다면은 훨씬 높은 수익률까지도 기대를 하실 수가
있다는 점, 높은 수익률까지 확보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매물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체크포인트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화면으로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본 매물 같은 경우 과거 2016년 기준으로요. 10억 6천만 원에 평당가로 보신다면은 353만 원의 가격으로 감정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매 금액, 본 매물의 매매가 같은 경우는 8억으로 요번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 시세로 보셨을 때 약 10억 원의 시세를 보셨을 때 매입과 동시에 약 2억 원의 시세 차익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다는 점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 보증금 보신다면요. 월 5천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500에서 550만 원 정도의 월세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월세 실투자금, 이런 이제 보증금이나 대출 가능금을 다 제했을 때 약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도 경기도 화성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 사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 매물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 화성시 송교리 공장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투자 공부 두 군데에서 해봤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서 이 특수 경매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좀 새로운 방법이잖아요. 좀 유의점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경매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이제 매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는데요. 사실 경매도 결국에는 투자기 때문에 부동산 일반 투자와 비슷한 시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수요인데요.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위치하고 있겠지만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이런 입지가 앞으로도 수요가 미래에도 발생할 수가 있는지, 현재로서는 얼마나 많은 수요가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항상 체크를 하시고 투자에 임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공부해봤는데요. 아무래도 특수 경매를 통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좀 입지를 확인을 하고 차분하게 좀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송교리 공장 분석해봤습니다. 기본 정보 화면으로 한 번 더 챙겨드립니다. 오늘 지세환 팀장이 색다른 투자 방법 다양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보시다가 궁금증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방송 끝나고 지세환 팀장의 무료 세미나가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일정과 참여 방법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